안녕하세요. DSB 연구실 석사과정 박시원입니다. 오늘 리뷰할 논문은 AutoTimes, Autoregressive Time Series Forecasters via Large Language Model이라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2024년에 뉴립스에서 게재된 논문으로 현재까지 인용수는 132회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시계열 예측은 과거 데이터의 시간적 관계를 파악해서 미래의 시계열 값을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렇기에 시계열 예측은 기후, 경제,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많은 태스크입니다. 최근에는 특정 도메인이나 상황에 한정되지 않고 범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시계열 파운데이션 모델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범용 예측을 위해서는 하나의 모델이 다양한 길이의 시나리오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하고, 예측은 다른 모달리티의 보조 정보에 의해 보완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계열 분야에서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는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로는 대규모 사전학습 데이터셋이 부족했고, 두 번째로는 확장 가능한 백본을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한 기술적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LLM은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와 공개된 사전학습 모델들, 그리고 다양한 어댑테이션 기법들 덕분에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LLM과 시계열 예측에는 본질적으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둘 다 시퀀셜한 데이터를 다루고 있고, 이전 값으로부터 다음 값을 예측하는 오토 리그레시브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유사성을 활용해서 기존 LLM을 시계열 예측에 직접 활용하려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계열 데이터에 LLM을 적용하는 연구들은 실제 예측 벤치마크에서 성능 향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초기 연구는 바로 원피츠올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LLM을 시계열 데이터의 순차적인 데이터 표현을 추출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이전의 과거 시점 구간인 룩백 시계열을 토큰 단위로 잘라서 입력을 받고 LLM을 거쳐 나온 출력을 플래튼과 프로세션을 거쳐서 한 번에 여러 구간을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즉, 이는 언어 모델을 단순히 인코더처럼 사용을 해서 입력 정체를 압축한 뒤에 결과를 바로 뽑아내는 논-오토리그레시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는 해당 연구의 영향을 받아서 비슷한 방식으로 LLM4TS 연구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연구들을 언급하며 기존의 연구 방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LLM의 일반화 성능은 주로 오토리그레시브 방식으로 학습된 디코더 전용 구조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두 번째 논문에서 여러 실험을 통해서 초기 모델 설정에서는 인코더 디코더 구조와 언캐주얼 디코더 구조보다 이 캐주얼 디코더 온리 구조가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때 캐주얼 디코더 온리는 잘 아시는 표준적인 디코더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에는 LLM4TS 방법론에 대한 재검토 연구도 진행되었는데요. LLM이 시계열 예측에 진짜 유용한가라는 제목의 논문에서는 현재 LLM4TS 모델들의 LLM을 제거하거나 단순한 어텐션 레이어로 대체했을 때도 성능이 크게 저하되지 않고 오히려 좋아지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실험 결과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실험을 진행했던 모델들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논-오토리그레시브 방식으로 LLM을 활용하는 경우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모티베이션을 얻어서 저자들은 지금까지의 LLM4TS 연구들이 대부분 논-오토리그레시브 방식으로 LLM을 활용해 왔기 때문에 LLM의 고유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오토리그레시브 방식을 따르는 오토타임스를 연구하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논문에서는 오토타임스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토타임스는 LLM이 본래 가지고 있는 토큰 트랜지션 능력을 시계열 예측에 활용을 하면서 시간적 맥락까지 고려하여 임의 길이 예측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인컨텍스트 포캐스팅을 제안하였는데요. 아래 맨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의 프롬프팅 메커니즘에서는 텍스트가 앞에 들어가서 맥락을 설명했던 것과는 달리 인컨텍스트 포캐스팅에서는 관련 있는 시계열이 스스로 프롬프트에서의 맥락을 제공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험 결과 오토타임스는 기존 소터 방법론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였고, 동시에 학습과 추론 시간을 80% 이상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제로샷, 인컨텍스트 포캐스팅, 스케일링 비헤이비어까지 LLM이 제공하는 특성을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Related Work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오토 리그레시브 포캐스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은 이전 시점의 값을 사용하여 다음 시점의 값을 순차적으로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시계열 모델 관점에서는 과거 시점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음 시점을 예측하는 구조는 통계적인 방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리마, VAR, 지수평활법, 상태공간 모델 등이 모두 오토 리그레시브 공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어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생성된 토큰을 바탕으로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구조를 가지는데요. 특히 디코더 구조에서는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을 기반으로 학습이 진행이 되고, 추론 시에도 토큰을 하나씩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이어가며 문장을 생성하게 됩니다. 결국 시계열 모델과 언어 모델은 모두 순차적 데이터를 다루고 이런 오토 리그레시브 구조를 공유한다는 본질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기존 언어 모델을 시계열 예측으로 확장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패치GST와 인포머 등의 많은 딥러닝 기반 시계열 모델들과 기존의 LLM4TS 연구들은 논오토 리그레시브 방법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반복적인 예측 과정을 수행하지 않고 모델의 출력을 플래튼과 프로세싱을 거쳐서 단일 스텝으로 예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는 오토 리그레시브한 방식을 사용했을 때의 장점도 있는데요. 단일 스텝 예측으로 예측을 하면 순차적으로 예측했을 때의 오차 누적 문제를 피할 수가 있고, 특정 길이 전용으로 학습을 하여서 성인 향상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일 스텝 예측은 예측 길이에 따라 재학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LLM이 주로 디코더 전용 구조이고 오토 리그레시브 특성을 따른다는 점에서 해당 구조와 불일치하게 활용이 된다면 성능 향상에 제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LLM4TS 연구들과 오토타임스를 세 가지 관점에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토 리그레시브 여부입니다. LLM은 본래 오토 리그레시브 구조로 학습되기 때문에 이를 유지해서 적용을 해야 LLM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LLM을 프리즈했는지 여부입니다. 대형 언어 모델을 파인 튜닝하려면 막대한 자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LLM 자체의 파라미터는 고정해 두고 주변 모듈만 적응시키는 방법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멀티모달을 사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다른 모달리티를 사용하면 보조적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오토타임스는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방법으로 모델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LLM의 본래 목적과 일관되게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반복론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설명에 앞서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 정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문제는 다별량 시계열 예측입니다. 입력으로는 과거 L 길이의 시계열 값이 주어지고 목표는 이후 F 길이의 시계열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특히 단순히 정해진 길이가 아니라 가변적인 룩백 길이와 임의의 예측 길이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LLM 기반 포캐스터 F를 학습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계열 값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공별량 정보까지 활용을 하는데요. 이때 텍스트 기반의 타임스탬프를 사용을 하고 이 타임스탬프를 통해서 각 시점에서 다른 변수의 시계열 값들이 정렬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토타임스의 전체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토타임스는 크게 세 가지 핵심 아이디어로 구성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입력 단위를 구성하는 모달리티 얼라이먼트 부분이고,
세 번째는 오토 리그레시브한 학습을 진행을 하는 넥스트 토큰 프리디션 부분이며, 세 번째로는 학습된 모델을 통해서 인컨텍스트 포캐스팅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모달리티 얼라이먼트 파트에서 첫 번째로 타임 시리즈 토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긴 시기열 데이터가 입력으로 들어오면 이를 연속적이고 겹치지 않는 세그먼트로 분할하게 됩니다. 이때 이 세그먼트를 시기열 토큰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의 세그먼트 안에서 시계열 변동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점 단위가 아닌 세그먼트 단위로 처리가 되면서 과도하게 긴 자동회귀 과정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이때 시계열 데이터는 tabel령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각 변수들은 독립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이 타임스탬프가 존재하기 때문에 같은 시점에 해당하는 세그먼트 토큰들은 같은 타임스탬프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이 시계열 토큰 과정을 통해서 문맥 길이가 ns인 단분량 시계열을 s 길이를 가지는 n개의 세그먼트로 분할하게 되고, 그 다음 단계로는 이 시계열 토큰들에 대해 독립적으로 세그먼트 임베딩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자면은 우선 LLM에 이미 학습된 토큰 전이 능력을 그대로 활용하고자 LLM의 파라미터를 프레이즈하여 사용하는데요. 이때 시계열 데이터를 LLM이 이해할 수 있도록 토큰 단위로 정렬해 주어야 합니다. 즉, 각 시계열 세그먼트를 LLM의 잠재 공간으로 매핑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때 논문에서는 단순한 NLP 구조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지션 임베딩 부분입니다. 많은 연구들에서는 타임 스탬프를 시간 정보를 담는 핵심 공백량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오토타임스에서는 특히 기존의 LLM4TS 연구들이 텍스트로 된 타임스탬프를 프리픽스 프롬프트로 사용을 하여서 LLM이 태스크를 이해할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하고 성능 향상에 기여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아래의 피규어에도 볼 수 있듯이 단순하게 옆으로 컴퓨트하는 방식이 컨텍스트 길이를 불필요하게 늘린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LLM이 시계열 토큰에 대해 충분히 집중하지 못하고 피드포워드 과정에서 과도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는 기존의 위치 임베딩처럼 토큰의 상대적 또는 절대적 위치 정보를 반영하고자 텍스트 타임스탬프를 LLM으로 임베딩해서 위치 임베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시간 정보를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고, 서로 다른 변수에서 동시에 발생한 세그먼트들을 같은 타임스탬프 임베딩을 공유하도록 만들어서 다별량 시계간 정렬이 가능해집니다. 다음은 LLM 임베디드 타임스탬프를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세그먼트의 시작과 종류에 해당하는 타임스탬프를 템플릿을 통해 문장 형태로 변환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문장을 LLM에 입력을 하고 마지막 스페셜 토큰인 EOS를 위치 임베딩으로 사용합니다. 이는 이전 토큰들의 정보가 마지막 토큰에 모두 담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을 통해서 시간 정보를 포함한 포지션 임베딩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얻은 위치 임베딩을 기존의 시계열 토큰 임베딩과 더하여 모델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최종 토큰 임베딩 1을 구하게 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시계열 토큰과 언어 토큰이 LLM의 잠재 공간에 매핑되어 있기에 컨텍스트 길이를 늘리지 않고도 시계열 임베딩에 대응하는 위치 임베딩을 합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타임스의 학습 방식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디코더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언어 모델의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 부분과 동일합니다. 왼쪽에서는 언어 모델의 학습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학습하고자 하는 문장이 입력으로 들어가면 이전 토큰에서부터 다음 토큰의 확률 분포를 출력을 하고 정답 토큰이 선택될 확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오토타임스에서도 같은 원리를 적용하지만 텍스트가 아니라 시계열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서
이전 시계열 세그먼트로부터 다음 세그먼트를 예측하는 구조를 따르게 됩니다. 이때 두 모델은 손실함수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우선 어느 모델은 아웃풋 토큰 임베딩에서 리니어 레이어와 소프트맥스를 거치며 출력이 확률 분포로 나오기 때문에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지만 반면에 오토타임스는 아웃풋 토큰 임베딩에서 세그먼트 프로젝션을 거쳐서 출력이 연속적인 실수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를 줄이는 MSE를 사용합니다. 다음으로는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의 학습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길이가 NS인 시계열이 주어지면 앞서 설명드린 세그먼트 분해 후에 세그먼트 임베딩 그리고 포지션 임베딩을 합치는 과정을 거쳐서 입력으로 들어가는 최종 임베딩을 이 1부터 이 n까지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임베딩들을 LLM의 입력으로 넣게 됩니다. LLM의 중간 레이어들은 토큰 간 정리를 모델링하는 역할을 하며 오토리그레시브하게 다음 세그먼트 임베딩을 출력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예측된 임베딩을 독립적으로 프로젝션 레이어에 통과시켜서 최종적인 예측 세그먼트를 구하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개별적으로 예측된 이 세그먼트들과 그라운드 트루스 값 사이에 시점별 오차를 계산하여서 MSE를 구하고 모든 개별 세그먼트에서 MSE를 구하게 되면 이에 대해 평균을 구하여서 최종 로스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손실함수를 사용을 하여서 임베딩과 프로젝션 레이어의 파라미터를 최적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학습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학습 시 설정된 컨텍스트 길이 NS를 상한선으로 하여 다양한 입력 길이에 대해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이터레이티브 멀티스텝 포캐스팅을 통해서 한 번의 예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측된 세그먼트를 다시 입력으로 넣어서 더 긴 시계열을 점진적으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로는 오토타임스는 기존의 수타 예측 모델들이 가지던 오차 조정 문제를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토타임스는 특정 룩백 길이나 포캐스트 길이에 맞춰서 개별 모델을 따로 학습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컨텍스트 포캐스팅 부분입니다. 먼저 일반적인 LLM의 인컨텍스트 러닝에서는 LLM은 별도의 파라미터 업데이트 없이도 다운스트림 데이터셋으로부터 예시 데이터셋을 제공받으면 그 맥락을 참고하여서 기대되는 출력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시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질문과 답변쌍으로 구성됩니다. 시계열 예측 관점에서 오토타임스는 이미 알고 있는 룩백 포캐스팅 쌍을 프롬프트 예시로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결과적으로 단순히 룩백 윈도우에 해당하는 시계열 데이터를 보는 것과는 더 많은 정보를 기반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제로샷 방법보다 인컨텍스트 포캐스팅에서 더 나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전 파트에서 설명드린 학습 방식으로 소스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서 LLM 기반 포캐스터를 학습시켜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LLM은 시계열 데이터를 세그먼트로 예측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추론 단계에서는 타겟 데이터셋에서 예측을 진행을 할 때 단순히 룩백 윈도우만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예시쌍들을 함께 제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시쌍을 넣을 때 예측하려는 구경보다는 이전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여 데이터 리키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과거의 룩백 푸캐스트쌍을 예시로 넣어서 다음 예측을 진행하는 것을 본 논문에서는 인컨텍스트 포캐스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험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계열 예측에 대한 실험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데이터셋과 베이스라인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장기 시계열 예측에서 one for all 벤치마크를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의 예측 모델을 하나의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뒤에 모든 예측 길이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기본적인 범용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롤링 포캐스팅을 진행하는데요.
예측된 값을 입력으로 포함시키면서 순차적으로 원하는 예측 길이만큼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멀티스텝 예측에서 오류 누적 문제가 있는지 평가하게 됩니다. 결과를 보시면 단기, 장기 예측 모두에서 오토타임스가 평균적으로는 다른 베이스라인 모델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예측 길이마다 학습을 진행한 원-for-원 실험과 원-for-올 실험을 비교했을 때 논오토 리그레시브 방식을 사용하는 LLM4TS는 원-for-올 실험에서 더 낮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토 리그레시브 특성과 LLM의 내재적 토큰 전이를 충분히 활용하는 오토타임스가 예측 오차 누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해당 실험은 오토타임스가 LLM처럼 제로샷 능력을 지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실험은 소스 도메인에서 모델을 먼저 학습을 하고 새로운 타겟 도메인에서 평가를 진행합니다. 베이스라인 모델로는 딥러닝 기반 모델과 LLM4TS 방법 중 유일하게 제로샷 일반화를 보인 FPT 모델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이때 LLM을 사용한 오토타임스와 FPT 모델이 모델 용량이 크기 때문에 해당 제로샷 태스크에서 향상된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때 같은 트랜스포머 백본을 공유함에도 하존 학습된 지식을 활용하는 LLM4TS 방법들이 패치 TST를 능가한다는 점에서 시계열 예측의 LLM을 활용하는 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컨텍스트 예측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제로선 예측과 유사하게 여기서의 과제는 소스 데이터셋에서 학습된 모델을 다른 도메인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예시 시계열 프롬프트가 추가된 경우에 제로샷 대비 성능이 증가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메소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테이블 5번을 보시면 오토타임스는 모든 디코더 전용 LLM에 호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반화 성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케일링 특성입니다. 모델의 파라미터가 커질수록 예측 성능도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능과 비용 사이의 트레이드 오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라마 7B는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고, OPT 1.3B는 매개 변수 효율성 측면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드테이션 코스트입니다. 대형 언어 모델을 적응시키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들기에 오토타임스는 LLM을 프레이즈하고 최소한의 파라미터인 세그먼트 임베딩, 프로제션 부분만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토타임스는 학습 시간, 투론 시간, 학습 파라미터 수 측면에서 기존 모델들보다 상당히 효율적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가지 변형 실험을 통해서 LLM이 실제 이용한지 검증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LLM을 제거한 경우이고, 두 번째는 LLM 대신에 멀티헤드 어텐션 레이어 하나로 대체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LLM 대신에 싱글 트랜스포머 블록으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LLM을 유지하고 있는 오토타임스가 항상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LLM을 쓰면서도 디코더 전용 구조와 자동 회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성능 개선의 핵심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토큰 와이즈 세그먼트 프로제션과 논 오토 리그레시브 방식인 플래튼 리니어 헤드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노 오토 리그레시브 방식은 항상 낮은 성능을 보였다는 점에서도 개별 토큰 단위로 예측을 진행하며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고 논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논문에서 제안한 오토타임스는 기존에 널리 사용되던 논 오토 리그레시브 LLM4TS 방법들이 디코드 전용 구조와 상충이 되어 LLM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짚어내었습니다. 그리고 LLM을 오토 리그레시브 포캐스트로 전환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해당 모델은 범용 목적과 멀티 스텝 제너레이션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실험적으로도 모델 효율성과 함께 소타 성능을 기록하면서 제로샷 및 인컨텍스트 포캐스팅이 가능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된 방법은 입력을 구성할 때 단순히 세그먼트 임베딩을 통해 시계열 세그먼트를 LLM의 잠재 임베딩 공간으로 매핑하고 있습니다. 해당 방법으로는 숫자로 표현된 시계열 토큰과 LLM의 임베딩 공간이 충분히 잘 얼라인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기는 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는 이 부분에서의 개선의 여지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의 한계를 짚어내고 LLM의 본질적인 구조를 반영하려는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타임스 논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